맞아. 달리는 열차 안에서 죽었을까? 아, 저도 궁금했어요. 네. 아니, 왜 병원도 있고 돈도 많을 텐데 의사도 많을 텐데 주변에 왜 하필이면 달리는 열차 안에서 죽었을까? 네. 저도 정말 그게 궁금한데요. 네. 북한 조선중앙TV는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달리는 열차 안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부들부들 떨면서 사망사고를 보도하던 북한 아나운서의 모습이 눈에 선한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고함.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장구한 혁명 용도의 전 기간 인민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며 언제나 인민들과 고락을 함께 하셨습니다.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불면불후의 로고와 심려를 바치시며 서강도의 현지지도 방행군 길을 이어가시는 겹싸인 정신 육체적 과로로 하여 열차에서 순직하시었다. 기차 사망설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다들? 그 김정일이가 2009년도 저희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인민들하고. 2012년도 김일성이 100돌에 김정일이 71갑에요. 그 무조건 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고 약속한 게 있어요. 그거 믿었어요, 진짜? 네, 근데 저희 다 믿었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믿었어요. 근데 그걸 이루지 못하니까 뭐 약 먹고 자살했다 막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열차에서가 중요하다고 나오는데 사실은 열차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지 지도의 길을 갔다가 오는 길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어느 병원에서 돌아가셨다 이러면은 왠지 인민들을 위해 죽은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현지 지도를 하고 오는 길 열차에서 손 쓸 수 없을 때 돌아가셨다 이러면은 인민들을 위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오로지 인민만을 위해서 그 집무실에서 열차에서 죽었다고 함으로써 김일성 그다음에 또 그 이어서 김정일 또 김정일 뒤에 또 김정은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충성으로 받들어 달라는 또 그런 메시지일 수 와인 있는 먹다가 거죠. 죽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꼬냑이나. 강명대 교수님, 그럼 어떻게 김정일이 정말 열차 안에서 죽은 게 맞나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 뭐 특각이라든가 병원, 동아진료소라든가 거기서 치료를 받고 있다 죽었는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수령을 위한 나라입니다. 수령 한 사람을 위해서 복무하는 나라거든요. 온 군대고 인민이고 다. 그럼 수령은 또 그 군대와 인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이자처럼 세연 씨가 이야기했듯이 강성대국이 문이 열린다고 해서 자기가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난 지금 그것도 한참 황당한 게 꽃제비 생활하고 자기 동생이 머리가 쏙해서 쪽자나지 않으면 자기네도 굶어 죽을까봐 동생도 버려야 되는 나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카리스마나 그런 우상화나 그런 식경화를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열차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정말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애쓰다 돌아가신 수령님, 장군님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한 거고 사실은 병치료에다 죽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건 2005년인데 자기가 암 걸렸다는 거 알았어요. 김정일이는. 무슨 암이었어요? 근데 정확한 병명이 뭐예요? 네, 췌장암이요. 김정일 사망에 대한 미스터리가 이것뿐이 아니라고요, 김현철 씨. 17일 오전 8시 30분에 사망을 했는데 발표는 19일에 사망을 했다고 발표를 하거든요. 은폐하고 싶었을까요? 숨기고 싶었을까요? 저는 왜 이틀 뒤에 발표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Why?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이 김정일이가 죽었다는 건 북한의 어떤 총수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죽은 거를 공포한다는 자체가 약간 그 자기의 자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 시기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 때문에 아마도 이 공포하는 걸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느라 그렇게 이틀 정도 시간을 끌지 않았나 싶어요. 강명도 교수님, 왜 하필이면 사망 이틀 후에 발표를 한 걸까요?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30시간 있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는 54시간 만에 이틀도 더 지나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는 김정일이라는 완벽한 지도자가 있었고 김정은이가 잡았을 때는 2010년도에 후계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1년밖에 안 된 사이에
그 김정일이가 죽었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를 충분히 한 후에 발표했기 때문에 이틀이 늦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김정일에 대한 또 다른 궁금증이 있다고 조세호 씨가 준비하셨다고요. 정말 깔끔하게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김정일은 국내 시찰과 외국 여행에서 단 한 번도 비행기를 탄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외신들은 2001년 7월부터 8월까지 열차를 타고 그 모스크바를 방문한 일을 세계 기록갑니다. 아, 죽인다 이거야. 여기서 궁금한 게 그냥 비행기 타면 슝 하고 갈 거 아니야. 근데 왜 열차를 탔냐? 그게 저는 궁금하다 이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김일성이 전용기로 비행기를 수입했대요. 그래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보는 앞에서 비움 시행을 했대요. 그런데 공중 폭파해버린 거예요, 비행기가. 그래서 그 비행기에 4명인가 이렇게 타고 있었는데 다 죽었대요, 그 자리에서. 그 이후로는 김정일이가 그걸 본 이후로는 비행기를 절대 안 타지 타고. 않았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비행기가 없어서 비행기를 안 타고 다니는 줄 없어서 안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알게 된 게 폭탄 테러 때문에 그렇게 비행기를 안 탔다는 걸 듣고 그러니까 자기도 북한을 잘못 이끌어 가는 거 아니까 안 탄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그러니까 거는 다 내가 자기가 막을 수 있는데 당당하면 비행기만큼은 내가 다 어떻게 날라오는 폭탄을 막을 수 없다. 네. 자, 그런데 747 같은 좀 보기 좋은 비행기 있으면 탔겠죠, 사실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도. 72년도에 180명이 그 인류신 비행기를 타고 특별기, 그것도 김일성이가 직접 낸 특별기를 타고 피바다가 곡단 180명 싣고 그 일본에 공연을 하러 가다가 그 비행기를 떴는데 이상 감지가 되니까 다시 비행사가 착륙시키려고 엔진기어를 내렸는데 바퀴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체 착륙을 하다가 비행장에서 그대로 착륙하다가 불에 탔거든요. 그래서 180명이 전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불에 타가지고. 화재로. 한 명도 거들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절대 비행기를 안 탑니다. 그거를 목격하고 나서는.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김정은도 비행기를 안 타나요? 김정은이 때 지금 뭐 조금 가도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까? 자신감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자기는 카리스마를 높일 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처럼 항일무장 투쟁한 것도 아니고 뭐 항일무장 투쟁이 태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격화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차별하는 게 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젊은 지도자, 젊은 장군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데 그 비행기도 너무 낡으니까 이번에 비행기가 새로 들여온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북한 5대 미스터리, 북한은 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정말 진정한 미스터리는 뭐니 해도 북한 체제가 어떻게 60년 이상이나 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느냐,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